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1회부터 쭉 재생 목록에 넣어놨는데, 그렇게 들으셔야 이 내용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냥 단순 팁, 이런 식으로 가서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강의니까 시간 되실 때 1회부터 재생 목록에서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리, 심리, 무의식. 지난 시간에 뇌과학도 잠깐 봤었는데요. 이제 무의식 얘기로 조금 또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 이게 부모님이 정신분석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참, 뭐, 반팔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나의 아버지를 의식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느끼는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의식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느끼는가,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모님이 끼친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내가 나의 그 부모님과의 관계, 그 무의식적 차원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 사례를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데 저 혼자 강의하니까 약간 두루뭉술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강의 안내 올리겠습니다. 그 댓글 거기에 보시면 설명해 보시면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뭐 심화 확장판 강의 이런 이제 강의 안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남자분의 경우에 그 이제 무의식적으로, 예, 다시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굉장히 중요한 타자인 이 부모님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걸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자분의 경우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의식적으로 불편하면 본인도 모르게 아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아버지를 미워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요. 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무조건 전적으로 좋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어디서 어떻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가, 그 부모님하고 융화되지 않은 성격적 특성이 뭔가,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그 과도한 저항감을 느끼는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유명인의 어쩔 수 없이 이효리 씨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자기가 본인이 아버지와 한테 저항감이 있다 보니 광고주와의 관계가 어려웠다. 그 광고주가 되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굉장히 훌륭한 거죠. 자기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자기의 무의식을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예. 남자분의 경우에는 어머니를 의식적으로는 사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미워할 경우에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네, 뭐 그거는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을 들여다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 강의를 텍스트화한 버전 이렇게 올리는 그 콘텐츠 채널에 권장 도서도 넣어놓기도 했는데요. 그 심리학 책도 읽으시고 정신분석학 책도 읽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점 들여다봐야지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음, 자, 그래서 이 의식하고 무의식이 완전히 괴리가 되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사랑하는 측면, 미워하는 측면, 무의식적 측면에서도 사랑하는 측면, 미워하는 측면,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쉬운데, 의식적으로는 사랑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미워할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님을 미워하는 걸 자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 미움을 무의식의 차원으로 내려보내기만 하고, 의식적 차원에서는 너무나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으면 이 괴리가 커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그 영향을 받는데도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인간은 마음의 평정을 원하지만 이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발생하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사회적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성적 충동이 있을 수도 있고 공격적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미움 원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부모님에게도 미움이나 원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느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초자가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위험으로 인식되고 불안을 일으키게 되죠. 예.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정말 별의별 게 다 있고 무의식은 역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역해요? 내가 의식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의식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게 얼마나 역하겠어요. 어디다 꺼내 놓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인제 그게 의식이 되려고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불안은 본능적 욕구에 대항하는 초자아의 위협이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지.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내리누르니까 이 마음 안에서 갈등 충돌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 심리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약간의 기만책이에요. 약간의.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믿고 싶어지는 그런 식의 기만책이에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잘난 체 하느라고 그런다. 저 사람 잘난 체 하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무시받았다고 착각을 한다거나 뭐 굉장히 다종다양한 기만책을 쓰죠. 그게 방어 기제인데 그래서 방어 기제는 불안을 처리해서 마음의 평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본인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죠. 자, 자아는 방어 기제를 이용해 한편으로는 불안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능적 욕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쟤는 내가 잘난 척해서 너무 싫어, 미워 이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미워해도 되는 방식으로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싶은 그 본능적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갈등과 충돌이 해소되고 평정이 회복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본능적 욕구와 초자아 욕구 사이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본능 욕구와 초자아 요구 사이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절충 형성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 약간씩 착각하면서 약간씩 자기를 속이면서 그러면서 인제 겉으로 봤을 때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능적 욕구와 초자아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나름대로 적절히 미워하면서 네 용납되는 수준으로 미워하면서 나름대로의 욕구 충족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충 형성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증세이고 성격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제 절충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되면 그게 이제 노이로제 증상이 되는 거죠. 네 노이로제가 이제 강하게 작동될 수도 있고 약하게 증상이 드러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노이로제는 좀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왜 오이를 무서워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국화꽃 향기를 맡으면 우울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좀 합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어 투사라는 방어 기제는 어떤 행동이나 책임을 자기 이외의 대상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잘못을 사실은 아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의식으로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날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게 투사인데요. 그 프로젝션이 그래서 비추어서 본다는 거예요. 네. 프로젝터를 이렇게 비추어서 보듯이. 그래서 불신을 투사할 때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적개심의 쾌감을 죄책감 없이 즐깁니다. 자 이드가 리비도라고 그래서 성적 공격적 충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누구를 음 누르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공격하고 이겨먹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적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좀 맘 놓고 미워하고 싶어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걸 정돈하지 않으면 그 적개심의 영향을 되게 받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타인을 믿지 못하는 거면서 저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한다고 믿고 나는 저렇게 다른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밉다라고 하면서 미워합니다. 대놓고 미워해요. 그래서 불신을 투사한 경우에요, 그 경우는.
그 불신을 투사할 때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적개심의 쾌감을 죄책감 없이 즐깁니다. 아, 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쟤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적개심의 쾌감을 죄책감 없이 즐기는 거죠. 네. 그리고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실은 누가 좀 불편해요. 그 사람이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그리고 별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만나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감정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미안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미안하니까 거꾸로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아 난 저 친구 별로 잘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왜 내가 저 친구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이런 의심이 드신다면 '아 내가 좀 초자의 억압이 강한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자의 억압이 강해서 너무 규칙도 잘 지키고 남들한테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진짜 감정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이 초자의 억압이 심해서 자기가 좀 힘든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배우자가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왔는데 그 아이가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한테 근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 아이에게 너무나 천사표처럼 잘해 준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정말 거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대단하셔서 잘해 주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잘해 주는 거면 본인의 마음엔 계속 하중이 생기는 거죠.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니까. 그래서 이 이드가 좀 자유발랄하게 살아 있어야 사람이 좀 창의적이 될 수도 있고 좀 예술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이런데요. 초자의 억압이 너무 심하면 규칙 지키다가 볼 일을 다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드가 자유발랄하게 살아 있으면 본인은 편하고 옆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고요. 초자의 억압이 심하면 본인은 힘들고 옆 사람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드 자아 초자아,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균형을 잘 어 맞추는 거를 좋아하죠. 뭐가 너무 커 가지고 초자가 너무 비대해져서 이 이드를 숨을 못 쉬게 하면은 삶이 너무 답답해지고 근데 초자의 억압이 너무 약해 가지고 이드가 너무 자유발랄하게 숨쉴 경우에 사회적 규칙 같은 거를 안 지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옆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지고 인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예 안 좋겠죠. 네. 자 우리는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막장 코드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음 되게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 "나는 나쁜 마음 안 먹어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서? 그건 자기 나쁜 마음을 못 보는 거죠. 예. 오히려 자기 마음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아 내 마음은 왜 이래?' 이럴 수가 있는 건데요. 인간은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막장 코드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항상 따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새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기 보호를 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무의식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가져가게 만드는 건데 제가 나를 뭐 무시한다거나 제가 나를 불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의식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쟤를 무시하고 불신하는 거 너무나 당연해.' 이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와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네. 그래서 이 최병원 선생님이 인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요.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제가 그 인용하고 있는 책들 보시면 자기 무의식을 좀 더 들여다보실 수 있죠. 예. 근데 인제 그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 이 책에서 항상 따지고 생각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을 얘기하시잖아요. 예 철학은 이 따지고 생각하는 능력을 활성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1번부터 10번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이 철학에 따지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 특징 얘기하고 무의식 오고 이제 20번째 뇌과학까지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다음에는 다시 또 생각하는 힘, 논리 얘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무의식적인 영향을 덜 받는 좋은 생각을 잘해서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